지금 이제 거의 다 된 거거든요. 그 부추하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부추의 아삭아삭한 그 맛하고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방백숙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초복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한방백숙을 준비해서 가족들이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럼 한방백숙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료는요. 저는 이제 토종닭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인 가족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토종닭 이거 큰 거 한 마리를 준비를 해서 한방백숙을 해서 먹으면 저희는 딱 알맞더라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토종닭이 싫으시면 연게 있잖아요. 아주 작은 연게를 4마리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닭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찹쌀, 불린 찹쌀이랑 그리고 불린 녹도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추를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한약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약 재료는 이렇게 이제 마트에 가면은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놓고 파는 한방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헛개나무, 뽕나무, 대나무, 이 오가피 막 이런 각종 한방 재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추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황기가 이제 들어 있고요. 또 그냥 이렇게 안 들어 있는 황기가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여기에 재료에 감초가 안 들어가서 또 감초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마늘하고 대추를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닭을 이렇게 배를 갈라서 한방백숙을 할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배를 갈르지 않고 배 속에다가 찹쌀을 넣고 이렇게 또 꼬매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방백숙에 찹쌀을 넣지 않고 그냥 약재만 넣고 한방백숙을 하고 그리고 닭죽을 쓸 거예요. 네, 닭죽을 쓰는데 찹쌀하고 녹도하고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할 거예요. 밥을 해서 한방백숙이 이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방백숙을 딱 끓이고 난 다음에 그 국물에다가 밥한 찰밥을 녹두와 찰밥을 넣고 한 소금 후루룩 끓여가지고 빨리 이렇게 이제 닭백숙하고 같이 곁들여서 죽을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겁니다. 닭을 가르고 또 기름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닭을 손질을 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닭이 지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금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 날개 부분 있잖아요. 날개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칼로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꽁지 부분 있죠. 여기 꽁지 부분을 또 잘라줍니다. 이게 지방 덩어리예요.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지방이 이게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좀 이제 떼어주고요. 여기 닭을 가운데를 여기가 보면은 여기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 옆을 해서 이렇게 갈라주면 돼요. 이렇게 가위로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를 갈랐잖아요. 배를 가르고 여기 보면은 뭐 허파라든지 이렇게 조금 좀 이물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제거해 주면 됩니다. 제거를 해주고요. 이제 대충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지방 같은 거 여기 목에 보면은 좀 지방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띄워주고요. 지방이 너무 많아서 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닭껍질을 다 벗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먹을 때 이게 이 껍질을 벗겨내서 먹더라도 그냥 이대로 하는 게 맛있어요. 그래서 되셨으면 닭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닭껍질 사이에 좀 이렇게 지방이 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닭을 안 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렇게 한번 씻어주면 돼요. 이제 닭을 이제 씻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한방백숙을 할 냄비에다가 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한방 재료가 지금 보면 이렇게 한방 재료가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여기 안에 이거는요, 제가 이제 산 거는 재료가 뽕나무, 대나무잎, 오가피, 헛개나무, 대추, 황기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이제 황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대추가 2개밖에 안 들어있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대추를 몇 개를 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감초가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감초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감초 한 2개 정도만 넣으면 돼요. 이게 한 5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늘을 준비를 했는데 마늘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기 전에 한번 이렇게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요게 이제 3개 다 들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거 이제 황기잖아요. 황기도 한번 이렇게 이제 씻어서, 요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배 속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대추도 이렇게 한번 좀 씻어서 이렇게 배 속에다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늘도 좀 씻어서, 마늘도 씻어서 넣어주면 되고요. 감초도 이렇게 이제 씻어서 뱃속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냄비에다가 지금 하잖아요. 냄비에 말고 압력밥솥에다 빨리 하려면은 압력밥솥에다 할 때에는 한 20분만 끓여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냄비에다 할 때는 한 40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자, 이따가 제가 이제 중간에 보여줄 건데요. 지금 다리가 이렇게 뭐 갈라지거나 뭐 하는 경우가 전혀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닭이 익잖아요. 알맞게 익으면 여기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쫙 갈라지거든요. 여기 이 껍데기가. 그러면은 정말 알맞게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고요. 물을 이렇게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닭이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잠겼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한방백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소금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금을 1작은술을, 천일염을 1작은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1큰술을 넣어줘요. 이렇게 1큰술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생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장을 보면서 생강을 깜빡했어요. 생강 한 2쪽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요. 생강이 없어서 생강 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분명히 갔는데도 보면 장 보다 보면 늘 한두 가지씩은 꼭 빼먹어요. 그래서 한 생강가루를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를 넣겠습니다. 소주를 반 컵만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4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자, 가열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방백숙은 지금 이렇게 이제 가열을 했잖아요. 가열을 했는데 한방백숙이 다 되고 나면은 우리가 보통 죽을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근데 이제 죽을 끓여 먹기 위해서 찹쌀을 불리고 해서 그 국물에다가 찹쌀을 불린 것을 넣고 이렇게 이제 죽을 끓이는데, 그렇게 끓이면은 보통 보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밥을 지금 찰밥을 지금 녹두 찰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닭이 끓는 동안에 압력밥솥에다가 녹두 찰밥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국물에다가 바로 넣어서 한 소끔 끓여서 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간편하면서도 아주 쉽고 맛있는 그러한 닭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그러면은 밥을 안 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밥을 안 칠 건데요. 지금 불려놓은 찹쌀이에요. 찹쌀 1컵이거든요.
제가 찹쌀 한 컵을 불렸고요. 녹두도 한 컵 정도 불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밥이 조금 질어도 괜찮아요. 죽을 끓일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그냥 일반 밥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밥을 안치겠습니다. 자, 닭이 지금 센 불에서 지금 이렇게 끓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다가 낮춰서 불을 줄여주면 됩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끓었어요. 15분 정도 끓었는데 한 16분 정도 끓었는데 지금 이렇게 불을 낮춰주고 중불에서 40분 될 때까지 앞으로 한 25분 정도 더 끓여주면 됩니다. 네, 이거 지금 인덕션인데요. 가스레인지 할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압력밥솥에다 할 때에도 불을 좀 이제 이게 압력밥솥에 올려놓으면은 끓기 시작하면 치치치치 소리가 나잖아요. 밥하듯이. 그러면 그때 또 이제 불을 좀 줄여서 네, 20분 정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녹두 찰밥이 이렇게 다 됐거든요. 이렇게 녹두 찰밥이 다 됐는데요. 녹두는요,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그러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녹두 찰밥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녹두를 듬뿍 넣어서 이렇게 죽을 써서 먹으면은 내 몸속에 지금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배출이 되겠지요. 환기는요, 이게 이제 심신을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왕성하게 해줘요. 약재의 어떤 그 독성을 이렇게 중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여기 약재에 보면은 이제 온갖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가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가피 같은 경우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뼈를 이렇게 근육을 또 강화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헛개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헛개나무 하면은 요새 헛개나무에 대한 그 건강식품 막 이런 거 이렇게 TV에 막 선전하잖아요. 간에 굉장히 좋아요. 간을 좋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좋고 간을 해독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추 같은 경우는 불면증을 없애고 수족 냉증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식욕을 증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뽕나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나무 잎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여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요 닭다리가 여기가 이렇게 지금 탁 터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닭이 정말 알맞게 익어서 맛있어요. 왜냐하면 닭이 너무 푹 익어도 흐물흐물해가지고 닭의 어떤 고유한 그 맛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익었을 때에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직 이쪽에도 지금 다리가 이렇게 이제 톡 터져야 되는데 아직 여기 조금 지금 덜 됐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방 백숙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약 재료를 좀 건져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닭을 건져 놓고요. 보면 지금 기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름을 좀 걷어줘야 돼요. 이렇게 기름을 걷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리고 마늘은 그냥 놔둬도 되고요. 여기에 부추를요 살짝 넣어서 이렇게 부추를 데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추하고 같이 닭하고 곁들여서 먹으면은 건강에도 좋고 정말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한번 넣었다가 이렇게 살짝 넣었다가 빼주듯이 해주면 됩니다. 부추를 끓여주면은 안 돼요. 한 1분 정도? 네, 이제 지금 요 정도 되면은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추를 많이 드시고 싶으면 한 번 더 해도 돼요. 이제 이게 끓으면은 이제 죽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집에 있는 건가류 있잖아요. 이렇게 아몬드 슬라이스라든지 이렇게 건가류를 좀 이렇게 좀 뿌려주면은 또 괜찮겠죠? 네. 이렇게
죽을 녹두죽을 써줄 거예요. 이렇게 녹두죽을요. 이렇게 이제 써줄 겁니다. 이제 지금 녹두 찰밥을 했잖아요, 그렇죠? 녹두 찰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녹두랑 지금 찹쌀이 다 이렇게 익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소끔 끓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여가지고 먹으면 바로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거롭지 않고 오래 좀 죽 끓이려면은 좀 이게 찹쌀을 좀 이렇게 불렸다 할지라도 좀 죽을 쓰려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찹쌀이 좀 퍼지고 하려면은 녹두도 퍼지고 하려면은 근데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한 소끔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은 아주 수월하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방백숙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덥고 힘들 때에 이렇게 한방백숙을 끓여가지고 원기를 회복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한방백숙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푹 삶는 거 좋아하시면 더 푹 삶아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푹 삶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삶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삶아져서 아주 맛있는데요. 이 부추 있잖아요. 이거 부추하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부추의 아삭아삭한 그 맛하고 부추가 피를 맑게 하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아요. 할 때 소금을 1작은술 넣었잖아요. 그래서 싱겁게 드시는 분은 이렇게 드셔도 간이 어느 정도 맞거든요. 짜게 드시는 분은 약간 소금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해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녹두의 그 고소한 맛. 오늘의 요리 한방백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